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LG전자 보신 분들은 아마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뉴스만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젠슨황 이야기도 있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있고 로봇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주가는 시원하게 위로 못 갑니다. 지금 LG전자는 23만원대 후반에서 다시 방향을 잡으려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30만원대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여기서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정해도 안 됩니다. 지금 LG전자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데 시장이 그 기대감에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막 주지는 않는 자리. 쉽게 말하면요,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막 사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돈은 언제 찍히는데 시장이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젠슨왕이 만났다, 엔비디아랑 협력 이야기가 있다, 로봇도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도 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 다음 장면을 원합니다. 실제 계약이 나오냐, 실제 수주가 나오냐, 매출이 늘어나냐, 이익률이 좋아지냐. 이 답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G전자가 24만원 위에서 편하게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는 뉴스보다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 사람들이 다시 돈을 넣는지 아니면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덜어내는지, 이 차이가 오늘 장을 가릅니다. LG전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는지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LG전자는 시장에서 좀 심심한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다 압니다. 제품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글로벌 판매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대형주,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성장은 하겠지만 시장 전체를 뒤집을 정도의 폭발적인 종목으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AI입니다. AI가 예전에는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글을 써주고 그림을 만들고 검색을 도와주고 문서를 정리해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고 자동차로 들어가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과 냉각 문제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회사가 달라집니다. AI 칩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칩이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장비를 시켜야 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AI를 실제 기계와 차량과 로봇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LG전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는 오랫동안 집과 건물 안의 기기를 다뤄왔습니다. 공조와 냉난방도 해왔고 전장도 키워왔고 로봇도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각각 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니까 시장이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묶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가 그냥 가전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로 들어올 때 필요한 회사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시장이 회사를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주식은 이런 순간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바뀌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 해석보다 더 빨리 달리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LG전자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랐습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랑 연결된다고? 젠슨황이 LG를 만났다고? 로봇, 냉각, 데이터 센터까지 엮인다고? 이러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온 사람도 많아지고 먼저 산 사람은 수익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못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처음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 다음엔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LG전자가 지금 바로 이 구간입니다. 스토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는 그냥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받고 발언도 받고 기대감도 받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LG전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만원대 후반이라는 가격이 묘합니다. 너무 무너졌다고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되살아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방향을 잡기 전 시장이 눈치를 보는 자리입니다. 젠슨황과 구강모 회장의 만남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장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공급, 모빌리티를 같이 말한다는 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AI가 단순히 서버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움직이고, 로봇을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구조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오면 엔비디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칩이 실제 세상에서 쓰일 환경을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LG전자는 모터도 알고, 공조도 알고, 기계 시스템도 알고, 전장도 해왔고, 로봇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피지컬 AI 흐름에서 다시 보이는 거죠. 피지컬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몸을 가진 AI입니다. AI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실제 몸이 필요합니다. 로봇이든 자동차든 공장 장비든 냉각 시스템이든 결국 현실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LG전자는 바로 그 현실 장비 쪽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그림이 실제 돈으로 바뀌느냐,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LG전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쪽은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로봇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키웁니다. 듣기만 해도 멋있죠? AI 로봇,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런 말은 시장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빨리 찍히는 쪽은 오히려 냉각일 수 있습니다. AI 서버는 열을 엄청나게 냅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데이터 센터 안의 열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열을 못 잡으면 서버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비 수명도 줄어듭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만큼이나 냉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LG전자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LG전자는 공조와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왔습니다.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효율을 관리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안정적인 설비 사업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냉각이 안 되면 서버가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각은 단순 보조 사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영역이 됩니다. LG전자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냉각이 중요하다는 말과 LG전자가 그 시장에서 큰 돈을 번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둘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냉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LG전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가느냐를 볼 겁니다. 대형 고객사가 붙는지, 계약 규모가 의미 있는지, 그게 매출로 언제 잡히는지, 마진이 괜찮은지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빨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게 만드는 건 숫자입니다. LG전자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냉각 스토리가 틀려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보다 가격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 좋다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LG전자가 냉각으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돈이 생각보다 빨리 보일 수 있느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로 틀 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은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로봇은 LG전자 주가에 상상력을 붙이는 재료입니다. 젠슨 황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말하면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AI의 다음 단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가 머리였다면 로봇은 몸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없으면 현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반대로 몸이 있어도 똑똑한 머리가 없으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합니다. 이제는 둘이 결합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해왔던 로봇 사업도 다시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멋있긴 한데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AI가 로봇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로봇이 LG전자 실적을 확 바꿀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는 힘은 큽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기대감으로 보고, 냉각은 더 현실적인 돈의 흐름으로 보고, 전장은 중장기 성장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걸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LG전자 AI 수혜주라고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더욱 구분이 필요합니다. 전장 사업도 빼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자동차가 엔진과 기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전자 시스템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전기차가 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차량 안의 디스플레이와 센서, 전력 제어가 중요해질수록 전장 사업의 의미는 커집니다. LG전자는 이쪽을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차량용 AI와 자율주행 플랫폼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전자 시스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전장 매출이 커지는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전장은 LG전자의 안정적인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인 뒤에는 시장이 더 빠르게 결과를 요구합니다. 오늘 LG전자가 23만원대 후반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시장이 이 스토리에 얼마를 줄지 다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장과 트럼프 변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반도체주는 아니지만 지금 붙어있는 재료는 글로벌 AI 흐름입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LG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강하면 AI 인프라 기대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미국장에서 AI 관련주가 흔들리면 국내에서도 로봇, 냉각, 전장 같은 테마가 바로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대중국 압박은 LG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제조기업입니다. 가전, 전장, 공조, 냉각, 로봇, 부품 공급망이 전부 세계 곳곳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더 강하게 요구하면 LG전자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깁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 냉각, 전력 효율, 모빌리티 부품 쪽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와 현지 생산 요구가 커지면 비용 부담도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는 단순 악재도 아니고 단순 호재도 아닙니다. 핵심은 LG전자가 미국 중심 AI 인프라와 모빌리티 공급망 안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되면 정치 리스크 속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만 커지고 실제 수주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그 프리미엄을 다시 깎을 수 있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한 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대형주 주가가 무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를 볼 때도 회사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국 기술주 흐름, 엔비디아 흐름, 환율, 외국인 수급, 국내 AI 인프라 관련주 흐름,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23만원대 후반에서 다시 가격을 잡는 구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가 좋아도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반등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다시 돌면 24만원 위 회복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지금 LG전자는 23만원대 후반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크게 흔들린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위에는 매물이 많고 아래에서는 다시 보려는 돈도 있다는 뜻입니다. 딱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24만원이 중요해집니다. 24만원을 다시 넘기고 버티면 시장은
시장은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볼만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면 분위기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24만원을 넘지 못하고 계속 23만원대에서만 흔들리면 시장은 아직 기대감이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23만원대 초반을 다시 깨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은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LG전자에서 바로 30만원 회복을 이야기할 장은 아닙니다. 먼저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23만원대 초반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은 살아있어도 가격이 중심을 못 잡으면 주가는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 LG전자는 다시 뛰기 전에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받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는 너무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낮은 가격에서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큰 스토리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발언은 의미가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은 현실적인 성장축이고 로봇과 전장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구간에서 붙은 기대감은 강하게 식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흔들림이 커질 때 일부 지키고 다시 가격이 안정될 때 보는 물량입니다. 오늘 보유자가 봐야 할 건 간단합니다. 23만원대 후반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24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버티는지, 반등할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관련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뉴스만 보고 버티면 안 됩니다. 뉴스가 좋아도 가격이 못 버티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계좌 관리는 다릅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다는 것과 싸다는 건 다릅니다. 뉴스로 급등했던 종목은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집니다. 30만원대 기대감이 붙었다가 23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따라가면 위아래 흔들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는 24만원 회복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24만원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24만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24만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고 거래량이 안정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지 확인, 두 번째는 회복 확인, 세 번째는 안착 확인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건너뛰면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게 됩니다. 관망자는 LG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LG전자가 진짜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흐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로봇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가 살아나는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도는지, 전장 관련주도 같이 보는지, LG그룹주 안에서 순환이 나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한 테마는 한 종목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 산업으로 돈이 번집니다. LG전자가 24만원을 회복하는데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아직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LG전자만 잠깐 튀고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단기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돈이 시장 안에서 도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봇, 전장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LG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장 정말 빠릅니다. 하루는 급등하고 다음 날은 급락합니다. 어제 좋았던 종목이 오늘은 흔들리고 오늘 무너진 것 같던 종목이 내일은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런 장에서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거의 늦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실제 수급이 붙는 주도주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엔비디아 뉴스가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봇으로 돈이 번지는지, 냉각으로 돈이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와 전장까지
흐름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반도체 소부장, 로봇, 전력 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AI 인프라 흐름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후보군,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 관련주,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전선 흐름, 반도체 대형주 이후 장비주와 소부장 흐름,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LG전자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서 기대를 만들었고 어디서 기대를 덜어냈고 다시 어떤 가격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자료와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LG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가 죽은 종목은 아닙니다. 젠슨 황 발언, 엔비디아 협력 기대,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전장까지 시장이 다시 볼만한 포인트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크게 반영했고 지금은 그 기대를 현실 가격으로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23만원대 후반이라는 가격은 그래서 애매하지만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티고 24만원 위로 올라서면 시장은 다시 LG전자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23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깨지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뉴스보다 가격 방어를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망자는 LG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전장 관련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LG전자는 다시 살아나는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더 식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가 24만원 위에 안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LG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